이번 패널 토크 세션 진행을 맡게 된 AB180의 최혁순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의 주제는 이제 글로벌 앱 수익화의 모든 것, 광고, 구독, 인앱 구매라는 주제로 특히 이제 게임, 라이프 스타일, 교육 앱마다 다른 수익화 모델과 전략을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앱 서비스를 통한 매출 다각화와 그리고 수익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캐시워크와 같은 이런 앱테크 서비스뿐만 아니라 멤버십, 커머스, 금융 등에서 이제 앱 수익화를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앱 광고, 구독, 그리고 이제 인앱 구매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최적화를 했는지, 그리고 국가별로 다른 수익화 접근법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사례를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세션 중간에 IAA 그리고 IAP와 같은 단어를 활용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IAA는 인앱 애즈, 그러니까 이제 인앱 광고를 칭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AP는 인앱 퍼체스, 그러니까 인앱 구매를 칭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독은 이제 인앱 구매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 중 하나인데, 이번 세션 같은 경우에는 인앱 구매랑 구독을 좀 구분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세 분의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각자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철님부터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월에 설립된 신생법인에서 사업과 마케팅 업무를 보고 있는 민병철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임은 저희가 이제 5월 말에 런칭한 이제 그랑사가 키우기라는 게임이고요. 방치 수집형 RPG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매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서비스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광고 수익과 관련한 내용을 좀 공유드리면서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랑사가 키우기가 이제 동남아 또 중심으로 하면서 손실 회피형으로도 좀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또 그거에 대해서도 좀 네, 한국, 일본 중심으로 이제 처음에 서비스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글로벌 비중이 죄송합니다. 글로벌 비중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 단계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별로 IA 매출 비중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수익화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승환님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룸에서 데이터 분석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양승화입니다. 이전에는 여행이나 데이팅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선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지금 딜라이트룸에서는 알람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알람이는 알람 앱인데요. 사실 알람이라는 게 정해진 시간에 그냥 소리가 울리면 되는 유틸리티 앱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만들다 보니까 결국 잘 일어나기 위한 앱이고,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잘 자야 하고, 잘 일어나는 목적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씬을 고려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람이는 잘 잠들고 잘 일어나서 목표했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웰니스 앱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다운로드, 그리고 MAU는 450만 정도 나오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이어서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하얀마인드 대표 맡고 있는 오정민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주력 서비스로 레드키라고 하는 영어 학습 앱을 서비스하고 있고, 누적 투자 한 30억 정도 받았고 최근에 분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좀 특징점으로 영어 듣기를 좀 포커스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동력 중에 하나가 글로벌 키워드가 하나가 있고,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영어 분야가 되게 과포화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그 시장 속에서 영어 듣기를 글로벌 시장에서 좀 타겟팅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패널 토크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앱이라도 사실 게임,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교육 앱마다 좀 수익화 전략이나 방식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각자의 앱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익화 모델과 전략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병철님부터 이어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게임 같은 경우는 통상의 이제 광고 수익화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IA의 비중이 2에서 3 정도인 글로벌 서비스가 많고요. 특히나 저희가 속해 있는 이런 RPG류 게임에서는 심하면 이제 9대 1에서 뭐 9.5대 0.5 수준까지도 IAP의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를 바탕으로 인앱 게임에서의 광고 수익화는 광고 제거 패키지라고 하는 인앱 상품의 구매를 중심으로 구매 전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면 설계가 많은데요. 저희 역시도 이제 필수 지면의 개수와 이제 고가치 지면 그리고 이제 볼륨을 담당하는 지면의 개수를 좀 나누어서 초기에는 유저가 이제 저런 필수 지면의 개수를 보고 이제 조금 더 집중도 있게 몇 개를 누를 수 있게 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순차적으로 그 가치가 다른 지면을 노출하면서 이 정도로 내가 광고 시청을 한다고 하면 내가 구매를 해도 충분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구매 동선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워드 전략에서는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필수 지면을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유저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치를 측정하고 제공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시청 후에 내가 광고 제거 패키지라는 상품의 밸류를 느낄 수 있도록 볼륨을 채워주는 식의 전략을 조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라미는 광고와 구독 모두로 수익화를 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광고 모델밖에 없었는데 추후에 저희가 구독을 추가했습니다. 사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트래픽이 높은 지면에 광고를 노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아무리 트래픽이 높은데 추가를 하더라도 유저들이 광고 때문에 이탈을 많이 한다면 결론적으로 수익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유저가 가장 가치를 느끼는 화면이 언제인가를 찾는 데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알람이 울리고 미션을 하고 잠에서 깨서 정말 목표했던 성공적인 하루를 딱 시작하는 그 동선에 광고를 추가했을 때 생각보다 광고에 대한 거부감도 그렇게 크지 않고 수익화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걸 발견하고 이 지면을 위주로 이제 다른 지면으로 확장하면서 광고 수익화를 해 나가고 있고요. 구독 같은 경우에는 알람이 자체가 성공적인 하루 혹은 뭔가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타겟팅하는 앱이다 보니까 정말 그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기능과 관련된 고도화된 기능의 셋을 마련해서 저희 프리미엄 기능을 따로 오픈을 하고 그 프리미엄 기능은 구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미션을 연이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프리미엄 미션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잠에서 확실히 깼는지를 재차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 아니면 뭐 코골이를 직접 들을 수 있게 해서 내가 얼마나 밤에 잘 잤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구독 수익화 모델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광고가 조금 더 비중이 높고 사실 글로벌하게도 한국에서보다는 해외 매출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네, 저희는 학습 앱이라서 그 광고 모델보다는 좀 그 인앱 퍼체이스 기반의 구독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구독 앱은 워낙 이제 다양화되어 있고 요즘 이제 많이들 보셨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좀 특징점으로 가지고 있는 걸 하나 소개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구독 모델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중에서 저희는 인앱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 기간을 뭐 무료로 준다든지 할인을 해주는 이런 형태의 프로모션들인데요. 이런 것들 적용하면 정말 단기에 매출 향상을 크게 일으킬 수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스크린샷은 이제 다른 회사에서 온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마지막에 있는 스크린샷에 저희 회사에서 적용한 것 중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스크린샷인데 이런 식으로 고객을 특정 세그먼트에서 결제가 안 일어나는 고객들을 좀 예측을 하고 그 고객들에게만 이런 할인 프로모션을 줬을 때 굉장히 큰 객단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걸 저희 회사는 아예 전략적으로 데이터를 꾸준히 봐가면서 개선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서 굉장히 수익화에 좀 성공적인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소개해 주신 앱마다 수익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광고와 구독 그리고 광고와 인앱 구매와 같은 조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이 최적의 조합을 찾는 방법이 있었을지 혹은 뭔가 이거 데이터 기반으로 내가 이제 이 광고와 구독 혹은 광고와 인앱 구매의 최적의 그 비율을 찾는 데 있어서 뭔가 데이터 기반으로 뭐 실험을 해보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됐었던 사례가 있었을지 한번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철님께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매 전환을 위한 그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저기 예시에 있듯이 퍼널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코호트,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유저의 그 게임에 대한 집중도도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집중도가 높은 유저군, 그러니까 진행률이 빠른 유저군과 그다음에 이제 세션당 진행률이 떨어지는 유저, 이런 식으로 코호트를 나누고 저희가 이제 예상한 동선대로 움직이는지, 특정 광고를 먼저 누르는지, 그리고 특정 광고를 몇 회 시청하는지 등을 본 다음에요. 그래서 적정 시점에 이제 광고가 그 노출이 되고 그리고 시청이 되고 그 시점에 또 광고 제거 패키지가 적절하게 제한이 되고 있는가를 위주로 퍼널 데이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시로 말씀드리면 통상 게임에서 광고 제거 패키지를 구매하는 데에는 하이브리드 캐주얼 같은 경우에는 10회에서 20회 안쪽, 그리고 이제 미드코어 캐주얼 같은 경우에는 5회에서 8회 정도 사이를 이제 중앙값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저희 역시도 그 범주 내에 있는 데이터의 패턴이 좀 보여서 그 지점까지는 광고를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 지면 위주로 효율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전환율이 떨어지는 단계에서는 아까 그 예시 화면에서 했지만 적정한 팝업을 통한 그 동선을, 구매 동선을 좀 추격해 준다던가,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광고 시청을 더 할 수 있게 지면을 좀 그 이후에 볼륨 지면을 더 늘린다던가 하는 식으로 수익을 좀 최적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람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광고와 구독 각각 비율을 조정한다기보다 그냥 둘 모두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자라는 식으로 둘 모두를 각각 고도화하는 형태의 접근을 취하고 있고요. 그 중에 광고에 관련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알람이는 꽤 오랜 기간 광고 수익화 모델을 가져왔는데 저희가 전면 광고를 했던 적은 없었어요. 알람이는 유저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광고 때문에 유저가 뭔가 사용에 방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서비스여서 인터스티셜을 한 번도 도입한 적이 없었는데, 단가 측면에서 인터스티셜이 너무 회사 입장에 유리한 광고인데 이걸 정말 안 해도 될까 하는 우려들이 늘 내부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스티셜을 도입하기로 하는 테스트를 하면서 우선 빈도가 너무 높지 않게 나오면서, 하지만 언제 나오는지 사용자들이 예측할 수 있게 해서 절대 놀라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트래픽이 많은 화면에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이게 보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순간에 이 광고를 노출하면 거부감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 광고를 어디에 넣었냐면, 그 알람이는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 알람을 미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잠 더 자고 싶을 때 이렇게 알람을 미루는데 그 미루는 횟수를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번 정도 설정을 하는데, 그러면 3번을 다 미룬 유저에게 혹시 광고 보고 한 번 더 미룰래? 라고 최종 제안을 하는 경우에 이 광고를 보게 되는데, 저희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뭐 리텐션이나 이런 지표의 문제도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제공하던 배너 광고 대비 ECPM이 20배 이상 굉장히 높게 나타나서 굉장히 성공적인 도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광고 구조 하나로 월 10,000불 가량 가까운 수익이 더 늘어났어요. 저도 짧게 덧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학습 앱이다 보니까 그 인앱 구독, 그러니까 인앱 퍼체이스랑 인앱 애드 간의 밸런스 찾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학습 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저가 빠져나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광고나 조금만 이제 프릭션을 일으키게 되면 유저가 이제 튀어나가는 그런 속성이 있어서, 저희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었는데 광고 수익화를 사실 아직까지 좋은 조합으로 탑재하는 것은 솔루션을 찾지를 못했고, 유료 고객에만 좀 집중하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여러 가지 시도를 했으나 실패한 케이스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국내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뭐 여러 국가로 진출을 하신 만큼 뭐 특히 뭐 일본도 있고 대만, 뭐 미국 같은 국가들이 있었었는데, 이 국가별로 수익화 전략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지와, 그리고 또 그 각 국가의 특성에 맞춰서 이 전략들을 어떻게 또 조절을 했는지도 좀 이어서 공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사례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이 어학학습 앱들이 정말 경쟁이 세고 좀 선호하지 않는 요즘 진입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가 좀 좋은 성과를 일으켰던 두 가지 중에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글로벌을 나갔다는 점이고,
그 글로벌에서 시장 세그먼트를 더 세분화해서 탐색했던 것이 사실 굉장히 주요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영어 분야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스토어 서치 키워드들이 이제 볼륨이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영어 단어도 있고 토익, 스피킹 그리고 리스닝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영어 리스닝 키워드가 굉장히 비인기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느끼실 수가 있듯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초록색으로 드러나 있는 영어 리스닝 키워드가 굉장히 인기가 없는데 저희가 메인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하게 주요 키워드들이랑 이 영어 듣기가 크게 볼륨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ROI 측정했을 때 한국에서 저희가 좀 경쟁 키워드에 들어가서 어렵게 경쟁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적절한 이제 시장 세그먼트 키워드 찾아서 이쪽을 집중 공략한 게 굉장히 주요했었고요. 저희는 지금 이런 것들 시장에서 적절하게 저희가 ROI를 좀 높여가면서 타겟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략해 나가는 방식으로 시장을 계속 확대하고 수익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마케팅 관점에서 뭐 CPI 단가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차이가 있었을까요? CPI도 저희가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검색 볼륨만 화면에 나와 있는 거고 이걸 많이들 모르시기 때문에 일본에서 실제로 영어 듣기 키워드의 마케팅 같은 걸 집행했을 때 CPI가 훨씬 낮게 나왔었고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저희 전체 얼게이트 CPI가 절반 아래로도 몇 년 전까지는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훨씬 매력적인 시장이 많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 잘 찾아내는 게 시장의 승리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대표님께서 공유 주시기로는 그 러시아에서 또 어떤 특정 앱이 굉장히 또 독특한 방식으로 수익화를 성공을 했다라고 공유를 주셨는데 그것도 한번 간략하게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 시장을 좀 오래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혀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지만 몇백 밀리언 달러의 연간 수익을 올린 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 게 EWA 이화라는 어학학습 앱인데요. 이 앱이 현재는 러시아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좀 매출이 많이 떨어지긴 했었는데 그 전에 매출 추이를 보면 러시아에서만 밀리언 달러 구독 수익을 올리는 영어 학습 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우리가 영어에 돈 많이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글로벌에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경쟁사들이 어디서 플레이하고 있는지 매출 정보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승화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라미 같은 경우에는 200개국 이상에 진출을 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모든 국가들에 다 마케팅을 신경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마케팅 전략을 짜고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익화의 두 축, 광고 수익화 그리고 구독 수익화 측면에서 어떤 국가들이 효율적인가를 이렇게 버블 차트를 만들어 놓고 판단을 하거든요. 가로축은 D7 리텐션이라서 광고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고요. 세로축은 구독 전환율이라서 구독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수익화에 점점 유리한 국가들일 거고 좌측 하단일수록 불리한 국가들일 텐데 원 하나하나가 각각 국가들이고 원 크기가 인스톨이거든요. 그러면 우측 상단에 있는 국가 중에 저 원 크기가 작은 국가들은 수익화가 굉장히 잘 되는데 저희 생각보다 인스톨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국가들이니까 저런 국가들의 마케팅을 집중하면서 뭔가 저 원의 크기를 키워보자라는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왼쪽 하단에 있는 마케팅을 해서는 안 되는 효율이 낮은 저런 국가들의 혹시 우리 마케팅 예산이 과하게 쓰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란히 만들어 놓고 보면 리텐션이 굉장히 좋은 데 반해서 구독이 좀 덜 되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국가들에서는 구독 가격에 대한 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독을 너칭하는 타이밍을 바꿔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약간 서비스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도 똑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병철님께서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에 좀 이어서 보면은 그 광고 시청 유저가 하루에 몇 번의 임프레션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지표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과 대만 같이 경쟁에 민감하고 리워드의 이제 효율성을 따지는 분들은 시청 횟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평균이 6회라고 봤을 때 한국과 대만 같은 곳들은 이제 안착된 유저의 경우 하루에 10회 이상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티어 1 레벨이더라도 좀 본인의 페이스로 경쟁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그룹은 보통 평균 이하의 횟수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에서도 좀 더 세분화해서 광고 지면을 빠르게 보여주고 빠르게 전환시키는 것보다
광고 제거 패키지의 노출 시점을 도리어 뒤로 당기고 장기적으로 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와우 모먼트 체험 이후에 광고 지면 노출로 좀 전략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내가 어디 국가를 중심으로 타겟팅하는지에 따라서 광고 제거 패키지의 노출 시점이나 아니면 광고 지면 자체의 노출 시점도 좀 조정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효율을 중요시하는 한국과 같은 네. 국가들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선택형인 지면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구매 전환율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뭐 미국, 일본은 애초에 이제 구독 노출 시점을 약간 적극성으로 가져가고 그 광고 시청 비율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하나의 또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어서 네 번째 질문은 국가별로 또 수익화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잘 들었는데 이 수익화를 위해서는 결국엔 또 신규 유저 유입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UA 이후에 수익화를 고려를 했을 때 UA 전략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에 대해서 먼저 알라미의 승환님께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할 때 알라미 누적 다운로드가 8천만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알라미는 생각보다 유입이 굉장히 많고 인스톨이 많은 서비스거든요. 하루에 3만 정도의 인스톨이 발생하는데 사실 그러면 뭔가 저희가 퍼포먼스 캠페인을 해서 좀 성과가 났다고 해도 그 성과가 전체 증분에서는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마케팅 인스톨을 전체로 보면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스톨 유입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고 이 세 파트의 비중이랑 각각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편인데요. 첫 번째 퍼포먼스, 두 번째는 프로모션과 콘텐츠, 내부적으로는 마케팅 오가닉이라고 부르는 영역, 마지막으로는 스토어 오가닉이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퍼포먼스는 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반적인 퍼포먼스 마케팅과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알라미의 경우 약간 독특한 점은 저희는 일반적으로 뭔가 쇼핑몰처럼 바로바로 구매 전환이 발생하고 그 세션 내에서 뭔가 구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서비스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길게 남아서 사용하면서 광고나 구독으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그 순간의 로아스보다는 그 유저의 기대되는 LTV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저가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활동할 것인지, 어느 정도 광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혹은 구독을 하고 어느 정도 연장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LTV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부분에서 마케팅이랑 데이터 조직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프로모션이나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게 그냥 정답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뭐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콘텐츠들도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올려보면서 반응을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사례 중에 좀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아이폰 기본 알람이 안 울려서 한동안 문제가 됐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막 뉴스나 바이럴이 많이 터졌었는데 저희가 이 기사마다 찾아가가지고 알람이 공식 계정으로 우리는 잘 울리는데 아이폰 안 울렸나 봐요. 이렇게 약간 킹받는 댓글을 달고 나서 실제로 저 때 평소 대비 오가닉 인스톨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놓치지 않는 적시적소에 마케팅하는 것들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많은 트래픽들이 에어브리지 기준으로 보면 언어트리뷰티드라고 분류되는 이제 파라미터가 붙지 않은 트래픽들인데요. 사실 이걸 그냥 우리가 모르는 트래픽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전혀 개선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는 이 부분이 우리가 ASO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트래픽이라고 판단을 하고 ASO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수어별로 어떤 키워드 랭킹을 모니터링할 건지를 정해서 키워드의 랭크를 일별로 모니터링하고 인스톨을 각각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스크린샷 실험을 꾸준히 진행하고 하는 이런 활동들이 세 번째 범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승환님께서 이제 오가닉의 중요성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이제 하얀마인드 대표님이신 오정민 대표님께서 또 특히 이제 오가닉 관점에서 좀 독특한 시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한번 그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딜라이트룸에서 워낙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 회사에서 하는 또 굉장히 독특한 실험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생성형 AI의 시대가 됐고 그 마케팅 카피나 여러 가지 마케팅에 이제 AI 시도하려는 노력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저희가 SEO를 이제 앱의 트래픽 유입 목적으로 수행한 것인데요. 그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지금 중간 스크린샷에 보이는 것처럼 어학 관련돼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생성을 했습니다. 이거 다국어로 전부 다 생성을 했고요. 그래서 오거닉 서치로 웹에서 이제 어떤 인텐션이 발생해서 저희 웹사이트로 유입이 되고 그 웹사이트 하단에 이제 저희 앱이 광고가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유입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하고 한 3개월 정도 후에 이 저희 웹사이트의 PV가 페이지 뷰가 한 100만 정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거의 0에서 100만까지 가는 이런 경험을 좀 했었고 저희가 이런 것에 노하우를 좀 많이 쌓아서 이런 페이지 계속 지금 최적화하면서 생성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AI가 생성하는 것들이 뭐 되게 웹사이트 이런 서치 검색에서 랭킹상에 어떤 좀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유용한 정보만 생성한다면 이렇게 트래픽을 얻는 창구로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회사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게 거의 상단 5위 내에 항상 그 레드키가 상단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 저도 굉장히 놀랐었고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앞으로의 뭐 계획과 그리고 목표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특히 이제 뭐 앱 수익화를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좀 새롭게 시도를 해볼 예정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오정민 대표님께서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수익화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용자 세그먼트에만 어떤 프로모션을 노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걸 이제 도식화해 본다면 지금 화면에 있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이제 어떤 데이터 솔루션 로깅해서 이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희가 지금은 이제 이걸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머신러닝 기반으로 미결제자를 예측해서 그 미결제자들에게만 어떤 할인 프로모션을 노출하는 형태로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좀 장기적인 계획은 이게 이제 저희 회사 매출 규모에 있는 회사들뿐만 아니라 이게 외부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장기적으로 사스화하려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지금 몇 개 좀 이렇게 초대돼 있는 저희 업계 몇 개 회사들과 개발사들과 협력해서 지금 같이 데이터 수집하고 공동의 모델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POC나 이런 것들 같이 하고 싶은 회사들 있으면 저희 회사에 컨택 주시면은 아마 데이터 같이 분석하면서 이런 부분들 같이 연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라미 같은 경우에는 수익화 측면에서 사실 앞으로의 계획은 굉장히 명확한데요. 매출을 다각화하고 고도화하는 것. 그래서 사실 저희는 3, 4년 전만 하더라도 광고 수익화 하나로 돈을 버는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광고 이외에 구독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새롭게 생기고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뭔가 다른 파트너사들과 함께 광고 플랫폼을 만들면서 이제 그걸 고도화하는 다로라는 수익화 파이프라인도 따로 생기고 그리고 여기 공개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아마 올해 안에 또 공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수익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하나하나를 각각 고도화하는 노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는 그 과정에서 유저 경험을 굉장히 진짜 예민하게 생각해서 수익이 더 나지만 이거는 유저들이 보기에 좀 불편하고 리텐션이 떨어질 염려가 있는데라고 하면 기각한 가설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각화 고도화 하면서 이제 유저 경험을 잘 챙기는 것, 그 안에서 가장 최대한 많은 실험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병철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기존의 리워디드 지면 위주로 쓰는 거에서의 좀 고도화 측면이 있고요. 그 안에서 보면 저희는 지금 현재 정규적인 지면만 운영하고 있는데 좀 비정기적으로 주기가 없이 뜨는 좀 엔드리스 지면, 끝이 없이 계속해서 누를 수 있는 광고 지면 추가 테스트 같은 것들도 좀 예정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진출 이제 하면서 조금 이제 유저의 구매 형태나 플레이 패턴이 다른 부분을 좀 대응하기 위한 리워디드 지면 외 추가 지면 쪽도 조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글로벌로 치면 동남아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글로벌에서 좀 구매력이 떨어지는 뭐 에스파뇰 언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측면에서 이제 그 아까 뭐 예시로도 보여주셨지만 전면 광고나 배너 같은 것들을 어느 시점에 투입할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뭐 게임,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교육과 같은 앱에서 다양한 수익화 모델과 전략을 한번 다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공유해주신 세 분의 이제 연사분들과 그리고 또 끝까지 경청해주신 청중분들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면 글로벌 앱 수익화의 모든 것 광고, 구매, 구독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